안녕하세요. 이다만병원의 노기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담적증후군 U87-7 상병 코드를 부여받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담적증후군이 뭔지 잘 모르실 건데요. 우리가 흔히 난치성, 재발성, 만성 소화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전신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화도 안 될 수 있고 다른 데도 아플 수도 있지 이렇겠지만, 이런 환자들이 잘 낫지 않고 계속 아픈데 치료 잘 안 되는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이 복부를 만졌더니 굳어지고 덩어려진 경결이 만져지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환자들을 저희들이 담적증후군 환자고, 이 환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거죠. 무슨 약을 먹으면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또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내가 안 아픈 곳이 없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형태로 지내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어떻게 지내왔냐면, 원인도 모르고 진단명도 명확하지 않죠. 어떨 때는 소화불량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피부질환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근육통이라 그랬다가, 관절염이라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진단명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약을 먹다 보니까 치료는 안 되면서 계속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근본 원인이 위장에 굳어지고 덩어리진 담적이 있으면서 이런 증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담적증후군이라는 것은 담적, 이 복부에 굳어진 덩어리가 있으면서 소화가 안 되고 전신 증상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지내왔냐?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검사하면 특별히 진단받는 게 없어요. 소화기 질환이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큰 병이 아니거나, 또는 진단을 못 받았다거나, 그래서 기능성, 신경성 이런 얘기를 들은다거나, 위험 이렇게 진단받아도 별거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상에 특별한 이상도 없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들이 이상하다 당신 이상 없어요 소리 듣다 보니까 신경정신과를 건의받게 되고, 거기서 잘 안 되면 민간이나 무속 쪽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잘 보면 환자들한테 듣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는데 자꾸 아프다는 거면 신경성 아니야? 응급실에 자꾸 오니까 또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히스테리 아니야?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나, 가족들은 의사들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야, 별거 아니라는데 꾀병 아니야 이거? 성격이 이상해, 예민해,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죠. 환자 본인도 약을 먹으면 좀 좋아졌다고 다시 나빠지고, 몸은 아픈데 검사 이상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의사한테도 무시당하고 가족한테도 무시당하고 본인은 깝깝하고, 이러니까 힘들어하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병원에 왔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담적증후군 환자들이 참 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잘 지켜보면 이렇습니다. 영리 속에 있어요. 만성위염, 췌장염, 당낭염 이런 거 진단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게 심한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또 이상이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좀 받는 경우도 있고, 이상성을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또 이런 환자들의 특징은 자꾸 재발돼요. 또 만성화돼요. 낫지 않는 난치성 질환으로 넘어갑니다. 또 특징은 뭐냐면, 배를 만져보면 경결이 만져져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담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모르는 의사분들은 근육이다, 지방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또 이런 환자분들은 젊어서는 그래도 기운이 있으니까 소화가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담적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담적은 점점 심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호전되지 않고, 이런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적증후군이 그동안은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도 하고 국적도 취득하고, 그러면 나라에서 권리도 주고 의무도 지우잖아요. 이런 과정을 걷는데 실제로 담적증후군 환자는 존재했어요. 출생했다 이거죠. 또 이걸 고치는 의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진단명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되게 힘들었고, 또 통계의 대상, 연구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이 담적증후군이 U87-7이라는 병명 코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담적증후군 환자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되었다는 거고, 환자는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는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고, 의료진은 표준화된 치료를 해줄 의무를 발생됐다고 하고, 국가는 제도권 아래서 환자를 관리하고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담적증후군 환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 증상과 전신 증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복부에 굳어진 덩어린 현상이 보이는 담적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환자들이 그걸 어떻게 잘 알지 못하죠. 전문인이 아니면. 그래서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상복부 불쾌감, 복통, 역류, 가장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을 호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신 증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양세를 보였죠. 또 보면 신경과민,
불안초조, 놀람, 두통, 근육 어깨 아픔, 목 아픔, 근육 관절통, 등 아프다, 등 가렵다, 등에서 열난다, 차갑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심혈관계 질환으로서는 가슴 답답, 두근거림, 한숨, 놀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신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피로감, 입마름, 식욕부진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증상과 동반되는 여러 증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위담 한방병원은 최재형 원장님이 20년 동안 3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진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환자들한테 어떻게든 이 병명을 알리고 사회도 알리고 진료하기 위해서 21년도에 위담 임상연구소를 설립하셨고, 이게 토대로 자료를 모아서 22년도에 과기정통부의 국책연구부 선정을 받으면서 담적증후군 연구를 본격화 시작하셨습니다. 23년도에 KCD9 개정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 연구소를 통해서 11,214명 정도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상병 코드화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고, 여기는 저를 포함한 최기호, 이면서 원장들의 여러 원장들이 참여를 해서 본격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KCD9 개정 심의를 5차에 걸쳐서 하면서 인정받았고요. 그래서 2025년 7월 1일에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U87-7 담적증후군이라는 내용으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연구하면서 국제학술지에도 담적증후군이 영문명으로 우리 담적증후군이랑 딱 이렇게 한글로 돼서 게재되었고요. 26년 1월 1일부로 U87-7 담적증후군이 상병 코드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담적증후군으로 의심받는 환자분들은 아직도 저희들이 그 병명 코드 생겼다고 해서 저변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담적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복부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과 다른 전신 증상들이 동반되는 담적증후군이라고 의심되는 분들은요, 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진단 치료를 필요할 때는 꼭 받으시도록 받아주시고요. 환자분들이 그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위담한병원 홈페이지라든지 대한담적한의학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무슨 병인지 모른다, 이상하다, 그런 분들은 이따 본인이 담적증후군이 아닌가 의심해 보시고요. 진료를 통해서 그 병이 아닌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면 본인들의 그 오랜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위담한병원의 노기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